여러분은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를 아시나요? 정령 지정 도시란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들입니다. 정령 지정 도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오카야마, 히로시마, 기타큐슈,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이 있는데요. 일본 지도를 펼쳐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 삿포로, 센다이, 니가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태평양 쪽을 향하고 있는 도시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약 8년에 걸쳐 도쿄, 오사카, 오카야마 이렇게 세 곳에서 살아봤고 제 경험 및 여기저기에서 오가며 들은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일본 5월을 어느 지역으로 가면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지에 관련하여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매년 10월에 변경되므로 일단 재미나이에게 2025년 10월에 정해진 현재 시급을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도쿄가 1226엔으로 가장 높고 구마모토가 1034엔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최저시급이 1320원인 한국과 비교하면 구마모토가 거의 똑같네요. 하지만 도쿄가 시급이 높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사악한 월세를 생각하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역별 주거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재미나이한테 각 지역별 월세 평균값을 대략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도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렇게 굳이 비싼 데서 살지 말고 저렴한 곳 혹은 쉐어하우스에서 살게 된다면 제 기준으로 5만엔이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경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동일본, 서일본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반도가 크게 보면 북한과 한국으로 나뉘어지듯이 일본도 크게 보면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나뉘는데요. 생각보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말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도쿄에서 살다가 오카야마로 옮겨간 케이스였는데요. 서일본으로 가면 갈수록 사투리가 강해집니다. 간사이베는 워낙 유명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오카야마나 히로시마가 있는 주고쿠 지방, 시코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딥해집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이질적이라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규슈 쪽이 좀 더 알아듣기 편한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아무튼 본인이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교과서로만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만 일본어를 공부하셨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도쿄 아니면 동일본 쪽의 센다이나 삿포로 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구마모토에서 엄청난 강진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의 나라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진, 태풍이 잦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태풍은 2층 이상 맨션에만 살아도 크게 타격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진은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지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오카야마, 히로시마 아니면 기타큐슈 이쪽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오카야마에 있었으니까 오카야마에서만 5년을 살았는데 5년 동안 경험했던 가장 크기가 큰 지진 규모는 진도 3, 강. 이게 최고였습니다. 아마 매그니튜드로 따지면은 4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오카야마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지진에 대한 큰 걱정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입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의식이 막 그렇게 대놓고 나쁘거나 차별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사바사이고 케바케이고 외국인이라도 일본어에 조금 능통하고 업무 능력만 괜찮으면 오히려 또 좋으면 오히려 더 인정해주는 그런 좀 따뜻한 분위기도 있어요. 다만 오카야마나 구마모토 같이 조금은 외국인이 낯선 지역 일본인들이 막 그렇게 외국인들이랑 많이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카야마에 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 때죠. 굉장히 배타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모두가 예민했던 시기였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되게 냉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되게 배타적이었었어 가지고 뭐 구체적인 경험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게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아무튼 그 덕분에 저는 공부에 더더욱 몰두를 할 수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 원로 오카야마, 구마모토 등의 중소도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로 가는 게 100번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일본어도 좀 치고 굳이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여유있게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키타큐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다뤘던 5가지의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일본어에 자신도 있고 시급 높은 데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며 도전적으로 일본 워홀에 부딪혀보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니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나는 시급과 큰 상관없이 저렴한 곳에서 생활하고 느긋한 일본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 후쿠오카 근처의 키타큐슈를 추천드립니다. 키타큐슈는 한국이랑도 가까워서 부담없이 왕래하기도 참 좋고 평소에는 느긋하게 지내다가 좀 도시 공기가 맡고 싶다 하시면 후쿠오카로도 금방 휙 갈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대도시에서 살고는 싶은데 도쿄랑 오사카는 이미 여행으로 너무 많이 가봤어서 뻔하니까 싫다 이러시면은 삿포로 아니면 나고야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삿포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춥고 눈도 엄청 오고 강추하긴 힘들어요. 자, 그럼 니가타, 센다이, 오카야마, 히로시마, 시즈오카 등등 뭐 이런 도시는 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지 제 내피셜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니가타는 삿포로처럼 엄청 춥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좀 그렇고 지진도 자주 납니다. 센다이도 춥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이 지진 때문에 추천드리기 힘들고 오카야마랑 히로시마는 살기는 좋은데 자연재해도 적고 참 이게 행정적인 부분이나 교통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사투리를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즈오카 이쪽 같은 경우는 매일 후지산 보면서 사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프라랑 행정적인 부분 이런 거 처리할 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해가지고 굳이 시즈오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구마모토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도시고 저도 몇 번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좀 지진 이슈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힘들지만 참 살기도 좋은 동네여서 참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일본에 정통했어 뭐 이러신 분들은 굳이 뭘 하지 마시고 취업이나 대학 아니면 대학원으로 바로 그냥 직진하시면은 더 즐거운 일본에서의 라이프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본 워홀 길라잡이 1편 도시정하기를 마치고 2편 집 구하기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